프랑스의 아동문학 평론가인 그 소리아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네요. 어린이를 위한 예술은 따로 없다. 다만 예술이 있을 뿐이다. 어린이를 위한 문학은 없다. 다만 문학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제 안에 이야기꾼의 기질이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책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읽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어 수업을 조금 더 잘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교실에 이런 문제 상황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하고 제가 그림책이라는 어떤 매체를 중심에 두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책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실은 제가 그림책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하고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이거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인생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얘기, 내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이제 가르치는 공간에서 배우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림책이 주는 감동은요, 책을 읽어주는 이와 듣는 이 사이 텍스트를 두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는 소통을 넘어서는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얘도 말을 걸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딱 봤는데 딱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뭘 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러더니 가는 거예요. 아주 맹랑하게 짝이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 가나 보려고 이러면서 쫓아갔어요. 딱 고개를 돌렸죠. 왜냐면 이럴 때는 독자 보고 네가 알아서 쫓아와. 난 내 갈 길 갈 테니까 알아서 쫓아오지 마시든지 하세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아, 당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발걸음도. 자, 옷의 형태들,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진정성을 주는 거죠. 요 시기에. 추워서 코가 새빨간 아가가 아장아장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낑 하고 안전지대에 올라섰습니다. 얘 눈이 가는 곳이, 눈길이 가는 곳이 마음이 간다 그랬죠. 어디 보고 있어요? 그죠. 부럽겠죠, 그죠. 나는 그게 없는 거야. 혼자 나왔어. 근데 엄마가 없고 포대기 엎히는 걸 얘도 알겠죠, 그 감각을. 얼마나 따뜻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포대기로 이렇게 딱 업어주면 잘 자요. 이내 전차가 왔습니다. 아가는 갸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낯선 존재고 나보다 훨씬 힘있고 권위 있는 존재, 그것이 이제 나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존재 앞에서 애가 요만해지잖아요. 인물의 크기가 어떤 땐 커지고 어떤 땐 작아지죠.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인물의 내면의 어떤 자신감, 자존감의 크기들이죠. 우리 엄마 아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까이도 못 가고요. 멀리서. 그런데 얘는 보이지 않지만 요걸 보고 있겠죠. 눈은 이쪽에 가 있지만 우리가 왜 감지하는 거 있지요. 온몸으로 우리 인간들은 느끼니까. 여기서 나보다 큰 누나야도 엄마 손을 잡고 가네요. 이 약간 선생님 거 같은 색깔인가요? 비스름한 색인데 약간 이게 녹이 슬고 이런 이 색은 되게 사람을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하죠. 그죠? 따뜻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머물러 서고 요렇게 보잖아요. 너희 엄마를 내가 아니? 아이들은 뭐예요? 내가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이태준 선생님이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걸 잘 안 거죠. 이게 다 전문이에요. 그 다음에 애가 한 번 그랬는데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놀이는 안 해요, 더 이상. 그리고 여기를 계속 봐요. 진행 방향과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것도 있고. 아, 우리 엄마 안 오면 어때지? 이게 좀 불안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막 어쩌지? 막 이런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파장들. 어수선한 건 아니고 약간 잔잔한 불안들이 막 느껴져요. 그 다음 전차가 또 왔습니다. 아가는 또 갸웃하고 차장더러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나요? 이제는 보세요. 궁뎅이를 이만큼 빼고 있어요. 오, 엄마를 기다리는 아가구나 하고 이번 차장은 내려와서 아이 마음을 읽어준 거예요. 엄마 기다리는 아가네 하면서
다칠라 너희 엄마 오시도록 한 군데만 가만히 섰거라 응 하고 갔습니다. 이 아이의 눈길이 지금 온통 이 차장 아저씨한테 가 있죠. 이 차장 아저씨를 바라보는 눈이 거의 신을 바라보는 눈이죠. 이 아이는 여기서 신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신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많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게 어떤 일정한 가드가 아니라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신을 본 거예요. 지금 얘는 절박할 때. 그러니까 딱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분명하게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을 제시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바깥에 나가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나도 지지받고 격려받고 그다음에 의지가 될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이 어떤 의무감이나 그리고 늘 아이들한테 경고성의 말들. 밖에 나가서 낯선 아저씨, 낯선 사람이 길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거에다 또 플러스 됐잖아요. 가까운, 아는 아저씨도 절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도 병에 걸린 거죠. 다시는 안 물어봐요. 얘가요. 아가는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안 하죠. 전차가 와도 다시는 묻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제가 쿵 했어요. 맨날 나한테 와서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12번씩 와서 선생님 어째요 저째요 계속 똑같은 얘기 자꾸 하고 자꾸 묻고 이러는 애들. 선생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는 애들 있죠. 선생님 이거 칠해요? 말아요? 아무리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셔. 이래도 이거 노란색 칠해도 돼요? 빨간색 칠해도 돼요? 이런 애들은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애들은 뭔가 진심으로 내가 딱 들어줬으면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되게 부끄러워요. 이런 장면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책 하나는 엄청난 스승이죠. 눈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와요? 근데 되게 막 이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좀 초록색들이 다 섞여 있죠. 참 화가는 어떻게 이런 색으로 눈 오는 하늘을 배경을 그려낼 수 있을까? 참 따뜻한 사람이겠다. 이거 뭔가 이렇게 환한 풀을 길러오고 풀을 기르는 자연의 느낌 이런 하여튼 그런 아주 따사로운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왔었거든요. 싱그러운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쫙 하고 우리는 자 이야기 끝났다 이러고 닫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물어요 애들이. 선생님 엄마 만났어요? 그래서 그림책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 이 그림책을 보여주는데 여기를 안 보여줘가지고 이게 뒷면지거든요. 이걸 안 보여줘서 애들이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모른다 이랬대요. 어머 근데 선생님 저기 있었네요. 이렇게 세심한 관찰과 주의력이 필요하죠. 둘이 손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뒷면지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자 본론부터 시작하자 이러고 글이 나오는 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가 얘가 공중에서 미아가 돼버린 거야. 눈 오는 것만 쳐다보다 끝났어요.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이 아이. 그래서 완결성을 딱 갖는 거죠.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현장,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책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그림책의 구조나 기법이나 분석적인 어떤 평가들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 속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을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인물들과 내가 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좀 더 즐겁게 어떻게 지낼 것인가라는 그 고민의 탐구의 지점들을 선생님들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씩 그걸 발견해내고 그래서 그림책 속에서 만난 이런 주인공들이 우리 교실에서도 있는데 이 주인공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 저는 교사로서 그림책을 만나는 가장 큰 어떤 목적이나 그다음에 그림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